간암 진단, 정말 눈앞이 참캄해지는 기분일 수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막막함을 딛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명확한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이럴 때 정말 와닿죠. 암이라는 진단, 물론 힘들고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만의 로드맵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그러니까 간암이 도대체 뭔지, 다른 혹과는 뭐가 다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흔히 혹이나 종양, 그리고 암이라는 말을 섞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세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동글동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양성 종양이고요. 반면에 오른쪽, 이게 바로 암인데 보세요. 주변으로 막 손을 뻗치듯이 파고들면서 자라죠. 정말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간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암의 고향이 무조건 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에서 처음 생긴 원발성 암이 있고요. 폐나 대장 같은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간으로 이사 온, 그러니까 전이성 암이 있는 거죠. 그럼 간에서 직접 시작되는 암은 어떨까요? 그 중에서도 거의 10개 중 9개 이상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간세포암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바로 이 녀석, HCC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암이 다른 암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원인이 꽤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간암 환자 4명 중 4명, 그러니까 무려 75%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원인을 아니까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할 길이 보인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이 누군지 알았으니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진단은 어떤 로드맵을 따라서 진행될까요?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초기에 암이 생겨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B형 간염이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분들, 이런 고위험군에게 정기검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야말로 필수인 겁니다. 진단 과정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첫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피 한 번 뽑아서 종양표지자 수치를 보고 초음파로 간 상태를 쓱 훑어보는 것.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만약 이 첫 단계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신호가 잡히면 그때는 더 정밀한 검사로 넘어갑니다. CT나 MRI 같은 고성능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면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직 검사 꼭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간암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간경변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CT나 MRI 영상에서 전형적인 간암의 모습이 보이고 혈액검사 수치도 딱 맞아떨어지면 굳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확정됐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죠.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짜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암 치료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말하라면 저는 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저울을 보세요. 한쪽에는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즉 암의 병기를 올려놓고요. 다른 한쪽에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간이 얼마나 건강한지, 간 기능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이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요. 만약에 간 기능이 너무 나쁘면 강한 치료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간 기능은 좋은데 암이 너무 퍼져 있으면 또 다른 전략을 써야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이 저울의 양쪽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치료 옵션, 그 툴킷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치료법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암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근치적 치료 그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암을 완전히 없애긴 어렵더라도 성장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비수술적 치료 그룹입니다. 자, 완치를 노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술이죠. 간 기능이 괜찮다면 암이 있는 부분만 싹 도려내는 간 절제술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통째로 건강한 간으로 바꾸는 간 이식이라는 강력한 옵션도 있습니다. 다만 간 이식은 밀란 기준이라고 해서 종양 크기나 개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술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암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국소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가는 영양 공급로, 그러니까 혈관을 딱 막아버리거나 고주파열로 암세포를 아예 태워버리는 방법들이죠. 외과적인 수술 대신 이런 정밀 타격 시술을 쓰는 겁니다. 만약 암이 더 진행돼서 간 여기저기 퍼져 있거나 다른 장기까지 갔다면 그때는 온몸에 작용하는 항암제를 쓰거나 아니면 사이버 나이프처럼 칼을 대지 않고도 수술 부위만 정확하게 태워버리는 아주 정밀한 방사선 치료 같은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일 수 있어요. 치료 이후의 삶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료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발을 막고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간암이라는 긴 여정을 헤쳐나갈 하나의 로드맵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이 지도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로드맵을 손에 쥐셨으니 앞으로 나갈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